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전문방송 부산행의 조찬훈입니다. 11월 4주차 부산경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다음주 금요일은 부산경마가 남아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12월 경마이기 때문에 실상적으로는 이 부산경마도 이번주가 마지막 11월 경마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요일에 부산에 자체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 경상남도 일보배 특별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해당 경주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일에 변함없이 11개 경주와 그리고 일요일에 6개 경주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11개 경주 중에서는 제가 8경주와 9경주를 좀 연속된 승부처로 지정을 해봤습니다. 8경주를 준메인 승부처로 9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잡아봤으니까요. 8경주와 9경주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고요. 오전부 전반부 경주는 좀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흘러가는 경주가 많고 중반부에서 이 배당이 많이 나올 법한 경주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후반부에 가서는 또 역시 또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볼 수 있는 경주들이 눈에 띄었기 때문에 이 8경주와 9경주를 연속된 승부처로 잡아봤습니다. 1경주부터 해설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아무래도 9번 신라의 미수가 현장에서 배당판의 중심을 잡아줄 것 같습니다. 주행검사에서 보여줬던 발걸음이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데뷔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마필인데 막상 경주를 뛰고 나니까 같이 뛰었던 이 프리시드와 탄젠트라는 마필의 발걸음이 정말 놀라울 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9번 신라의 미소가 그때 당시에 6번 게이트에서 인기 1위를 얻었었는데 3위로 착차는 많이 벌어졌었던 그런 마필이지만 이 두 마리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잘 뛰었을 뿐이지 신라의 미소가 못 뛴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걸음을 봤을 때도 충분히 탄력적인 걸음으로 앞에 말들과 거리를 좁혔기 때문에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라도 9번 신라의 미소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저는 배당 마필로 2번 울산장군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발걸음이 그렇게 썩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만은 이 마필을 왜 봐야 되냐면 9월 28일 경주에서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못 들어왔는데, 자, 그 다음 경주 의미도 없는 1600 경주에 갔다가 다시 이제 거리를 또 줄여서 1300m 경주로 들어왔습니다. 이 9월 28일 날 배당판에 바람이 그냥 분 건 아니겠죠. 분명히 뭔가의 변화가 있었던 마필이 이제 직전 경주 1600m 갔다가 지금 1300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2번 울산 장군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1번 캡틴 쿡은 선행 가서 최선으로 버틴 걸음이 직전 걸음이었는데 이번에 기수가 변경됐죠. 지금 조상범 기수에서 프랑스와 기수로, 저번 주부터 기승을 했던 프랑스와 기수가 아직까지는 역시 외국인 기수답게 좀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다실바 기수도 그랬거든요. 첫날에 데뷔전을 치를 때 국내 무대에서 좀 괜찮은 그런 기승수를 보여주다가 요 근래에 들어서는 정말 전혀 존재감이 없는 이 한국 국내 기수들보다 더 못한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다실바인데, 프랑스와 기수는 좀 자리를 지켜가면서 좀 멋진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찌됐든 1번 캡틴 쿡은 안쪽에서 이 기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기수가 또 변화된 발걸음을 보일 수도 있고, 5번 스피드 퓨리는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볼 수 있는 마필인데, 문제는 이 7번 마법철원과 11번 PK 썬더입니다. 솔직히 11번 PK 썬더는 직전 경주 2번 게이트 출발로 선행을 가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경주를 만났었는데 혼자 한 5마신 넘게 자기 페이스 지켜내지 못하고 가다가 라스트에 거의 걸어오면서 잡히고 말았는데, 이거는 김현준 기수가 진짜 기수 같지 않은 그런 기승수를 보여주면서
혼자 쇼를 한 거지, 다른 기수가 만약에 탔으면은 충분히 그 경주, 그 해당 경주에서는 우승까지도 할 수 있었던 그런 마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게이트가 외곽 11번으로 밀려났어도 김철우 기수라면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1경주는요 9번 신라의 미소를 축으로 1번 캡틴 쿡, 2번 울산 장군, 5번 스피드 퓨리, 11번 BK 썬더 이 4마리를 보고 있는데, 일단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마필은 5번과 11번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신마들의 접전 경주죠. 단거리 1000m 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3번 스파이스록이 아마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주행검사 발걸음도 좋았고, 특히나 이 모계 쪽의 형제 마필이죠. 그레이트록이나 트리플라인 이런 마필들이 모계 쪽에서 지금 단단히 버텨주고 있는 그러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주행검사 때 보여준 발걸음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 아마 프랑스와 기수가 국내 한국 무대에서 첫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 마필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안쪽에 있는 1번 원찬스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마필의 게이트도 1번 아주 좋은 조건인데, 유광희 기수가 이제 어떤 전개를 보여주면서 인기도를 지켜낼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4번 신흥장군, 7번 달의 바다, 이 두 마리를 지금 6중마방에서 꺼내놨는데 두 마리가 다 괜찮습니다. 7번 달의 바다 같은 경우는 체중이 410kg, 요즘에 보면 정말 이 530kg, 560kg짜리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들 옆에서 뛰는 거 보면 거의 조랑말 뛰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겠죠. 하지만 두 마리가 동반조교를 했을 때 7번 달의 바다가 좀 근성이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는데, 역시 1000m를 벗어나면 이렇게 410kg대 체중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은 안 됩니다, 요즘에. 그렇기 때문에 7번 달의 바다는 주력이 아니고 그냥 가지고 가는 마필 정도로 생각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고, 12번 백장인데 외곽 게이트가 좀 불리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1000m 경주지만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김명신 기수가 여기에서 스타트만 좀 잘 끊어낸다고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믿고 때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3번 스파이스록을 필두로 1번 원찬스라 4번 신흥장군 이 두 마리를 좀 먼저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 마필들의 접전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8번 시선 강탈, 안쪽에는 2번 하늘의 빛, 그리고 1번 엘드래곤, 9번 실버베스트 이런 마필들이 좀 팔려줄 것 같은데, 직전에 2번 하늘의 빛은 유현명 기수가 정말 최적 전개를 펼쳤습니다. 최적 최선 전개를 펼치면서도 그만큼 딱 걸음이 나왔었는데, 문제는 이번 경주가 이제 정상주기 출전이라는 거죠. 직전 경주는 6개월의 공백기를 좀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고, 이번 경주 정상주기를 맞이해서 지금 안쪽 게이트 출발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같은 그런 전개가 펼쳐진다 그러면 이번 경주 당연히 이번 하늘의 빛이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8번 시선강탈이 올라오는 걸음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올라오는 끝걸음은 좋았었는데 전개까지도 좀 잘 나와요. 5번 링잉 플라잉이 되지도 않는 말이지만 선행은 갈 수 있을 거지만, 그 옆으로 8번 시선강탈이 외곽선 입전개를 해준다고 그러면 충분히 늘어난 거리도 극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9번 실버베스트가 일단 인기 마필로 자리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걸음이 그렇게 크게 좋은 마필은 아니에요. 일단 데뷔전을 경험을 하고 좀 더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9번 실버베스트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 2번 하늘의 빛과 8번 시선강탈 이 두 마리가 먼저 좀 한방으로 볼 수 있는 3경주가 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 16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의 1600m, 정말 능력 부진 마필들만 나오는 편성이죠. 능력 부진 마필들의 편성인데, 이번 경주는 그 와중에서도 또 인기 접전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주가 흔히 충마 없는 혼전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2번 토네이도 킹, 직전 경주가 8개월 만에 복귀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철 기수가 기승해서 사전 인기도에서는 아마
5위권 안에 있지도 않았던 마필이었어요. 이 토네이도 킹이라는 마필이. 그런데 현장에서 깜빡이를 뚫고 나오면서 그대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에 부상 경마가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인기도는 뭐 당연히, 인기도라는 말 자체는 이 예상가 분들과 이 경마 팬들이 만들어 놓는 인기도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말 능력하고는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죠. 뭐 그냥 보이는 데이터로 인기도가 만들어질 뿐인데, 이렇게 사전 인기도에 없었던 마필들이 초반부터 깜빡이를 뚫고 나온다는 거는 이미 사전 구매가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부산 경마가 이런 게 정말 대단해요. 특히나 지난주 경주에 23조 마방, 한상복쪽에서 마방에서 21주 만에 뛰는 복귀전을 치르는 마필이 시작과 동시에 깜빡이를 뚫고 나오더니 쌍승식에 출마로 들어왔다. 정말 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뭐 저 역시도 현장에서 무시를 했습니다만은 또 그런 또 배당판의 흐름을 잘 보는 게 요즘에 부산 경마에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좀 있겠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여기가 잠깐 딴 곳으로 올라갔는데, 여하튼 이번 토네이도 킹도 지난 복귀 전에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던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 안쪽 게이트 출발에 1600m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만큼만 뛰어도 여기서는 충분히 쌍승식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을 마필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7번 노벨라가 올라오는 걸음은 괜찮았는데 아직 1600m 경험이 없지요. 특히나 뭐 다실바 기수가 좀 기승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불안한 게 되겠고, 안쪽에 있는 1번 핫골도 진짜 발걸음이 없는 마필이거든요. 직전 경주에 꽃전개하면서 한번 올라왔던 것 뿐인데, 이번 경주가 워낙 진짜 말 그대로 개판이기 때문에 들어올 마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뭐 1번 핫걸이나 7번 노벨라도 당연히 볼 수가 있는 마필들이지만, 저는 그 마필들보다는 3번 쾌한신 강자가 직전 경주 보여줬던 발걸음을 봐서는 이번 경주 1600m 다시 한번 뛴다고 하면은 이 1번 핫걸이나 7번 노벨라보다는 그래도 3번 쾌한신 강자가 좀 더 나을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경주는 2번 토네이도 킹과 3번 쾌한신 강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1번과 7번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도 뭐 인기 마필들의 접전이 되겠네요. 3번 탄젠트. 직전 경주 외곽 선입전개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코차로 이겨냈습니다. 물론 뭐 닥터시크가 잘 뛰어주어서 코차에 접전을 벌인 건 맞습니다만은, 자, 이번에는 이제 데뷔전에 호흡을 같이 했던 오경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안쪽 게이트 출발, 당연히 뭐 봐야 될 마필이죠. 3번 탄젠트는 당연히 볼 수 있는 마필이고, 6번 메이저 썬더가 뭐 1000m는 그래도 봐줄만한 마필이에요. 그런데 전개도 좋고 6조 마방에서 송경현 기수 고용이라고 그러면 승부죠. 승부인데 연투를 과연 할 것인가, 아니면은 또 엉뚱한 또 발걸음을 보일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은 정말 며느리도 모르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5번 PK 운우가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좋은 발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김태경 기수가 이 메이저 선더와 같이 들어오면서 고배당을 안겨줬던 마필인데, 그때 그 고배당이 절대 어부지리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마필 역시도 14조 마방의 김태경 기수, 좀 마방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소위 말해서 정면 승부를 해줄지 안 해줄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찌되었든 뭐 5번 PK 운우라든지 6번 메이저 썬더가 단거리에서는 당연히 좋은 발걸음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1번 샤프킹은 13주 만에 출전인데 모래를 맞으면 좀 안 돼요. 안쪽 원게이트 출발인데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만약에 1번 샤프킹이 선행을 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3번 탄젠트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행을 못 간다고 안쪽에 갇혀서 모래를 맞는다고 봐서는 뭐 거의 아예 뭐 승부 자체가 안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뭐 아니면 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믿기가 조금 힘든 마필이기 때문에 믿음감은 좀 떨어지고, 이번 경주는 저는 뭐 3번 탄젠트를 축으로 5번, 6번에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마필들의 발걸음을 좀 더 컨디션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3번, 5번, 6번 3마리로 압축을 할 수 있는 5경주가 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다이아몬드 킹, 직전 경주 주행 자세가 좋아지면서 입상을 바로 차지했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뭐 어디가 나빠서 주행 재검을 받거나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 아니고, 이 주행 자세 때문에 이 주행 재검을 좀 받고 이번에 직전 경주 발걸음을 좋게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1300으로 늘어난 발걸음, 늘어난 거리에 부담 중량도 3kg가 늘어났습니다만은 충분히 외곽에서 좋은 발걸음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안쪽에 있는 마필 4번 언더플라이언이 뭐 2마리가 강력하게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것 같은데, 직전 경주 1200m에서 아무리 좀 페이스가 빨랐기로서니 끝걸음 자체가 워낙 좀 부실했었어요, 솔직히. 그 부분이 저는 조금은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될 것 같아서 좀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닌데, 실상적으로 이런 편성에서는 외곽에 있는 12번 조이풀 메모리를 축으로 가야 되거든요. 11번 다이아몬드 킹을 놓고서는 뭐 4번 언더플라이언이 깜빡이기 때문에 어찌저찌 할 수가 없는데, 이런 편성을 만약에 제가 이 12번 조이풀 메모리를 제가 믿는 기수가 탔으면은 아마 준메인 승부처로 지정을 해서 12번을 놓고 때려달라고 아마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지금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주도 딱 이런 편성에 이렇게 각질이 맞는 말을 다실바 기수를 놓고 한번 했었는데, 뭐 발죽이 나오면서부터 헛발 디디면서 꼬꾸라치고 아주 생쇼를 하다가 꼴찌로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내가 왜 다실바를 놓고 승부를 했는지 제 허벅지를 상당히 좀 꼬집었던 그런 경주였는데, 다실바 기수가 좀 그래요. 이런 조이풀 메모리 같은 마필은 모래 안 맞고 이렇게 흐름이 느린 편성에서 조금만 스타트 때 대시해가지고 외곽선이 아니면 뭐 두 번째, 세 번째 외곽으로만 서주면 이 줄어든 거리 1300이면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인데, 기술을 못 믿는 거죠. 스타트도 안 되고 뭐 자기가 생각했던 자리 못 잡으면 하루 종일 중간에서 뭐 말 시종일관 뭐 계속 몰아내다가 그냥 말 힘 다 빼놓고 죽는 그러한 기술이기 때문에, 이 다실바 기수 진짜 좀 이제 좀 지네 나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혀 한국 기수들도 배울 점이 전혀 없고, 이거는 정말 외화 낭비예요.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치워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 말을 타고 있는 게 참 한탄스럽습니다. 여하튼 6경주는 뭐 11번 다이아몬드 킹이 일단은 대세죠. 일단은 대세니까 봐야 되고, 4번 언더플라이언, 뭐 12번 조이풀 메모리를 추천드리고 싶지만 기수가 좀 안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네요.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좀 혼전도를 가지고 있죠. 10번 썬더돔, 12번 볼드 룰즈, 그리고 뭐 6번 영광의 포리, 3번 오호대 장군도 아마 좀 인기권에 자리를 할 것 같은데, 일단 10번 썬더돔은 직전에 안쪽 게이트 출발에 늑발줄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모래 맞고 시중일관 조성권 기수가 밀어내다가 라스트에 그냥 꼬꾸라지고 말았는데, 여기 다시 한번 외곽 10번 게이트예요.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외측 사행이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아침 새벽 조교 때 보면 아직까지는 약간 외측으로 좀 쏠리는 모습이 남아있는 마필이고, 또 지금 외곽 게이트 출발로 안쪽에 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행여 선행을 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막아주는 마필이 없다 그러면 또 외측 사행을 할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요. 12번 볼드를 주는 선행 안 가면 안 뛰는 마필인데 최외곽 게이트에 정영래 기수, 뭐 운이 좋아야지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죠. 10번, 12번이 두 마리가 다 좀 그렇게 약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6번 영광의 포리는 빠르게 2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만은 추임력은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마필입니다. 유현명 기수가 직전 경주 다 봤기 때문에 이번 경주 추입 타이밍만 조금만 서둘러 잡아준다고 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마필이고, 3번 오호대 장군이 역시 전개적인 이점은 가장 좋게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자기 페이스 잘 지켜가면서 중간 지점에서 페이스만 잘 이끌어간다 그러면 라스트에는 제대로 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3번 오호대 장군이고, 안쪽에 있는 1번 메이저 엔젤 같은 경우도 승급전이기는 하지만 1200m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전개도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최원경 기수가 또 괜히 쓸데없는 뭐 추입한다고 잡고 뒤로 늘어지지만 않고 자기 스타트 나와서 자리만 잡고 가면은 충분히 1번 메이저 엔젤도 1200까지는 소화를 할 수가 있겠다. 3번 오호대 장군, 1번 메이저 엔젤, 6번 영광의 포리, 저는 이 세 마리로 이번 7경주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8경주는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승부처, 이 준메인 승부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는 아마 9번 슈퍼골드와 3번 헤드투헤드가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외곽의 12번 창조대로도 기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이 충마는요, 이 세 마리는 아니고 어느 정도 뭐 인기권 안에는 좀 가담을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경주 자체가 혼전이기 때문에 기본 배당이 충분히 나오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 제가 그 마필을 인기권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준메인 승부처로 강하게 노리는 이유는요, 워낙 이 전개가 잘 나오는 마필, 그리고 마필의 각질에 맞는 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 8경주를 좀 9경주가 또 메인 승부가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속된 승부처로 준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저 9번 슈퍼골드 좀 모래에 민감한 마필이죠. 전개가 조금만 꼬인다고 그러면 입상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승급전을 혼자서 치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3번 헤드투헤드도 직전 경주 인기도를 지켜내지 못했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고, 12번 창조대로 역시도 거리 경험도 없을 뿐더러 외곽 게이트가 유현명 기수에게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8경주에 제가 믿고 있는 강력한 충마를 놓고 이번 경주를 여러분들께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자, 8경주 준메인 승부처 4시 35분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9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2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8경주에 이어서 바로 메인 승부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이번 경주 9번 위스퍼위시와 11번 오썸킹이지, 이 두 마리가 아주 강력하게 최저 배당을 만들어줄 경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이 충마는요, 인기권 오창 안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충마에 붙여서 한 방으로 때릴 마필도 인기권 5위 안에 없습니다. 이 복대복으로 연결을 시켜보겠다는 거죠. 자, 이번 경주는 저는 이 9번 유스퍼이시라든지 11번 오썸킹이지의 발걸음도 괜찮아요. 물론 괜찮은 걸 알고 있지만 얘네들보다 더 좋은 마필들이 이번 경주 엄청나게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출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난 그 복대복의 두 마리의 마필로, 한 마리는 축을 놓고 한 마리는 주력으로 때리면서 아마 최하 배당은 저는 한 25배에서 30배 정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중배당을 좀 보면서 이번 한 방을 좀 노리는 9경주가 되겠는데요. 무턱대고 노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필의 컨디션도 올라와 있고 이 편성도 잘 만나서 마필의 각질에 맞는 전개가 나오는 마필들 두 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지, 제가 뭐 무턱대고 한번 걸쳐보겠다 하고 여러분들께 배당 막권을 추천드리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자, 9경주 메인 승부처 복대복의 막권으로 중배당 한 방을 노리는 메인 승부처입니다. 5시에 발주가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 1800m 장거리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 접전이죠. 별정 방식으로 치러지는 1800m 장거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9번 코어블레이드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보다 1.5kg 플러스, 그리고 뭐 1800m를 꾸준하게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9번 코어블레이드, 프랑스와 기수가 좋은 발걸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나머지 마필들은 또 핸디캡에서 별정 경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증가한 마필들이 많아요. 자, 그 중에서 3번 최광 썬더가 플러스 2kg로 그나마 올라간 폭은 좀 작은데, 직전 경주 코어블레이드하고 겨루면서 밥마신 거 목차,
접전을 벌였었던 마필이죠. 이번에 다시 한번 안쪽 게이트 출발로 조인권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직전에 뛰었던 이 두 마리가 좀 능력상 먼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는 그러한 편성으로 보기 때문에 9번, 3번의 최저 배당을 먼저 인정을 하겠고요. 뭐 나머지는 6번 신계벽 아니면 뭐 11번 마법의 질주 이 정도에서 보기 때문에 어차피 두 마리도 또 인기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팔리는 인기 마필이기 때문에 자, 그럴 바에는 그냥 9번, 3번 한 방으로 이번 10경주를 정리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400m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좀 우세를 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외곽에서는 당연히 10번 럭키나인이 인기 마필이 될 거고요. 외곽 10번 럭키나인은 전개가 잘 나오고 이번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었습니다만은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 그리고 1번 영희시대, 2번 메이킹 승리, 3번 포텐셜, 뭐 4번 파이브 폴드까지 한 5마리 정도의 마필이 좀 눈에 보이는 편성인데 저는 이 5마리 중에 가장 안정적인 전개와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1번 영희시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 영희시대를 이번 경주 좀 먼저 보고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듯이 10번 럭키나인이라든지 2번 메이킹 승리, 3번 포텐셜, 4번 파이브 폴드 이 마필 중에서 뭐 주력으로 노릴 수 있는 마필을 골라야 되는데 뭐 마필들도 다 좋은데 현장에서 아마 인기마 중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이번 경주에 좀 배당이 높게 나온다고 그러면 7번 세기강자가 되겠죠. 기본적인 발걸음은 충분히 남는 마필인데 이 조상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 편성을 봐도 상당히 강풍선에서 뛴 마필이고 발걸음이 부족한 마필은 아니에요. 조상범 기수가 잘만 탄다고 그러면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를 할 수 있는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지만 다른 마필들의 이 액면가에 밀려서 좀 인기도가 떨어졌을 뿐인데 7번 세기강자 역시도 발걸음은 좋은 마필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1개 경주를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현장에서 좋은 마번 전달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고요.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